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철원 상임위원님. 저는 이 부정선거 및 선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거의 반복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벌어진 사안을 보면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좀 증거 같은 걸 작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투표용지 거의 한 9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 투표하다 보면은 8개인가요? 나오면은 그 중에 한 장 쓱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예를 들어 니네 동네 투표함에 넣어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증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대선은 투표지 한 장 넣지만은 이건 지방선거는 우르르 가서 2번씩 넣으니까 3장인지 4장인지 다 살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첫째, 선관위가 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것도 1이고 2는 뭐냐면 그런 식의 시스템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중국이 어쩐다 하는 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은 누가 의도를 가지고 일산에 투표하는 표 하나 빼가지고 분당에 갖다 넣으면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강동원 차장님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지금 보면 작출되는 증거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은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투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집중해서 보는 방법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 혹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국회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BMD라고 해가지고 밸런 마킹 디바이스.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자판기 같이 거기다가 누구 누르면은 영수증 같은 거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고 투표함에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전산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는 증거물이 종이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꽤 되죠. 미국도 주별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일부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어쩌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맨날 나오는 게 뭉터기표 얘기 아닙니까? 뭉터기표를 넣을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것 아니면은 4-5장 받아가지고 한 장 어디 딴데 지인한테 줘가지고 거기다 넣어라. 그 다음에 이의제기해라.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해본 겁니까? 원체 규모가 커서 그렇게 연구 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는 것보다 저는 선관위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시스템 유지하면요 상시적으로 선거만 관리하는 직원들 아니면 그 훈련 받은 사람들 뭐 몇만 명을 늘려가지고 하자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선거라는 건 2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인데 그게 상설 조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 안 되는 대안 열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지금 선관위가 꿀 빠는 자리가 아니라요 2년에 선거 한번 하는 조직인데 전부 다 상설직으로 만들면 그게 꿀 빠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걸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BMD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선관위고 오히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선거 관리에 이번에 드러난 허점은 아닙니다만은 유철환 의원님 예.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본인이 기표하실 수 없는 분이 투표하러 가면은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 보조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보조인의 도움 받거나 아니면 그 점자가- 점자로 옆에 갖다 예. 붙여주는 예. 기표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인이라는 거를 사실 뭐 개개인이 본인의 지인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설 관리자가 대행하죠. 예, 예, 예. 맞습니까, 차장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한 분이 거의 한 수백 명의 기표를 보조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차장님? 가족은 1인이지만 가족 아닌 분은 2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인 기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BMD나 이런 디바이스 사용하면은 우리가 청각적으로 보조해가지고 거기에 음성으로 해서 그걸 기표로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기관에 사실상 기관에 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제어하는 어떤 기관의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기표를 보조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의도만 있으면 사실 뭐 나쁜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쁜 분들이 그런 의도를 품었을 때는 그 장애인분들은 자기의 투표권을 침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 관리자분들한테 실제 그 대상자가 법률에 맞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지금 따지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또 현장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나쁜 분들이 있다 아니면 뭐 보조한 나쁜 분들이 있다기보다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를 저도 뭐 사실 지역구에 그런 시설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그 기관의 장이 어떤 정책 성향을 띈 분일 경우에는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불식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구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물색품 없이 선관위 기획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그 요청하시는 내용과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계속 더 검토 중입니다.